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52회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11번 나갈 차례죠. 자, 문제 11번은 이 위험물 안전관리 대행기관의 그 지정 기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을 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위험물 안전관리 대행기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이 공장 같은 데 보면 그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회사 여건상 어떤 그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채용할 수 없는 이런 소규모 공장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데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그 위험물에 대한 걸 전반적인 것을 가서 그 기술 지도도 해주고요. 그다음에 일지도 써드리고 이렇게 기술 지도도 하는 걸 우리가 위험물 안전관리 대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위험물 안전관리 대행 기관을 갖다가 그 설립을 하려면 그 기준이 있죠. 그래서 기술 인력의 그 기준은요, 위험물 기능장도 되고요, 또는 위험물 산업비사 둘 중에 한 사람만 갖다 채용하면 되죠. 둘 중에 한 명이니까 위험물 기능장도 되고 위험물 산업비사도 되고 해서 둘 중에 한 명만 그 채용을 하면 되고요. 다음은 두 번째는 위험물 산업기사나 아니면 위험물 기능사를 몇 명 이상을 보유해야 되냐면 2명 이상을 갖다가 채용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계하고 전기 분야의 소방설비 기사 두 개 다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이면 좋겠죠. 요거 1명 이상. 그래서 기술 인력은요, 위험물 기능장이나 산업기사 둘 중에 하나. 두 번째는 이제 보조 인력이죠. 산업기사나 기능사 2명 이상 그 채용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소방설비, 기계, 전기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 기사예요. 기사 1명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술 인력 전부 몇 명이에요? 총 4명이 되겠죠. 기술 인력은 4명이에요, 총. 그 다음에 시설, 요거는 전용 사무실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용 사무실. 사무실에 뭐 크기는 기준이 없어요. 그냥 전용 사무실을 갖출 것. 두 번째는 이제 장비죠. 세 번째 장비. 보유해야 할 그 장비는요, 첫 번째가 절이죠. 그래서 절이라는 것은 이 절연 저항계. 두 번째가 적지 저항 측정기에서 최소는 굼 0.1오hm 이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스 농도 측정기예요. 근데 가스 농도 측정기는, 가스 농도 측정기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전기 전의 측정기. 다섯 번째가 요 토크렌치. 그래서 제가 그 이전에 이것도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절접, 가정, 토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진동시험기. 그 다음이 5번이 바라고 5번에 들어갈 것이 안전밸브 시험기. 시험기. 그래서 진안이죠. 그 다음에 표면 온도계. 그 다음에 두께 측정기, 표두. 그 다음에 유량계하고 압력계. 그 다음에 안전용구, 소화설비 점검기구에서 총 12가지예요. 근데 이렇게 그 가로넣기로 나오니까 여러분이 절접, 머리 글자 이용해야 돼요. 가정토, 진안표, 그 다음에 두유안소죠. 이렇게 머리 글자 여러분이 이용을 해서 암기하시고요. 자꾸 여러분이 그거를 그 입안에서 애들이 옹알이 하듯이 자꾸 여러분이 기억을 해내다 보면은 저절로 암기가 돼요. 절접, 가정토, 진안표, 두유안소. 이렇게 여러분이 머리 글자 이용해서 암기하시면 되겠죠. 다음 12번으로 넘어가죠. 자, 12번은 제2류 오염물인 요 마그네슘, 강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자, 이 마그네슘에 대한
강물음인데요. 물음 1번이 뭐예요? 요 마그네슘의 완전 연소 반응식. 자, 마그네슘이 완전 연소, 산소하고 산화 반응이 되죠. 이때 생성 물질은요, MgO예요. 산화 마그네슘. 그래서 여기에 2가 들어가죠. 산소가 여기 2개니까. 그러면 마그네슘도 마찬가지로 2몰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마그네슘이 산화 반응을 일으키면 산화 마그네슘 MgO가 생긴다는 거. 다음 물음 2번은 물과의 반응식이에요. 마그네슘하고 물하고 반응식. 금속은 대부분 다 마찬가지예요. 금속은 대부분 다 물하고 만나면 가연성 기체인 요 수소 기체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마그네슘하고 물하고 만나면 MgOH. 자, 마그네슘이 몇 가예요? 요놈이 2가 양이온이죠. OH는 마이너스 이온이니까 OH 2개하고 결합이 되죠. 생성되는 거 당연히 수소기체 나오겠죠. 그럼 반응 전후에 원소의 개수 같아야 되겠죠. 자, 마그네슘 하나 서로 같죠. 수소가 여기 2개, 4개가 되네요. 그쵸? 2개, 2개에서 4개가 되죠. 그럼 여기 2가 들어가야 되죠. 산소 2개, 산소 2개. 이렇게 계산식이 여러분이 그 반응 전후에 계수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3번 나가죠. 자, 3번은 2번에서 발생한 요 기체의 가스 오염도죠. 자, 이 수소가 연소 범위가 4에서 75%죠. 자, 오염도 H는 연소 상한과 하한의 차이를 뭘로 나눠주냐? 하한 값으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상한 75에서 하한 4를 빼주고 하한 값 4로 나눠주면은 이게 17.75가 바로 그 수소의 오염도가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꼭 그 정리를 꼭 해야 될 부분이 이 마그네슘이죠. 그래서 이 마그네슘은요, 오염물에서 2mm체를 통과하지 못하는 덩어리는 오염물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경 2mm 이상의 그 막대 모양은 오염물에서 마찬가지로 제외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에 요 가로놓기 잘 나와요. 요 2mm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 마그네슘하고 이산화탄소의 그 반응식이죠. 다시 말해서 마그네슘 화재에다가 이 CO2 소화기를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반응식을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마그네슘 2몰하고 CO2 1몰하고 반응해서 산화 마그네슘 MgO하고 탄소가 발생되는데 요 탄소가 폭발적으로 연소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죠. 다음 13번 넘어가죠. 자, 13번은 아래 조건을 갖다가 만족시키는 사료의 그 오염물의 품명 2가지를 갖다 쓰라는 거죠. 자, 1번 보시면 옥내 저장소에다가 저장할 때 저장 창고에 요 바닥 면적을 1000제곱 이하, 자, 이 옥내 저장소의 이 바닥 면적을 이 1000제곱 이하로 해야 되는 그 오염물이 있죠. 그래서 인류 1등급이에요. 2류도 마찬가지로 1등급이죠. 3류 마찬가지로 1등급. 4류는요, 요놈이 좀 특이해요. 요 1등급하고요, 그 다음에 요 2등급까지 1000제곱 이하로 해야 되죠. 그 다음에 5류는 당연히 1등급. 6류도 마찬가지로 1등급이죠. 그
근데 1위에는 뭐예요? 1등급이 없죠? 다 2등급 아니면 3등급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되는 우연물은 1류, 3류, 5류, 6류 1등급이고요. 4류만 1등급, 2등급 다 우리가 1000제곱 이하로 해야 되죠. 그래서 4류는 여러분이 특수 인화물부터 1석유류, 2석유류, 알코올류죠. 그 다음에 2석유류, 그 다음에 3석유류, 4석유류, 그 다음에 동식물 유류죠. 그래서 우연 등급은요, 특수인화물이 1등급이죠. 1석유류하고 알코올류가 2등급이에요. 나머지 2, 3, 4 동식물 유류가 위험등급 3등급이죠. 그래서 사류 위험물 중에서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되는 거는요, 요 특수 인화물, 그 다음에 1석유류, 요 알코올류, 요 세 가지가, 품명 세 가지가 바로 1000제곱 이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5개 저장소에 취급할 수 없는 오염물이에요. 즉, 5개 저장소에다가 저장할 수 없는 오염물이 있죠. 그래서 제2류 오염물이에요. 저장할 수 있는 거를 여러분이 찾아내야 되겠네. 저장할 수 있는 오염물. 5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거. 자, 2류 오염물을 보면 여러분이 유황 있죠? 그 다음에 인화성 고체예요. 인화성 고체인데 이건 인화점이 0도씨 이상인 거. 그 다음에 사류염물 있죠? 사류염물에서 5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거는요, 특수 인화물만 뺀 나머지가 다 들어가죠. 그래서 1석유류인데 요거는 인화점이 0도씨 이상인 거죠. 그 다음에 2석유류도, 알코올류도 5개 저장소에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석유류, 그 다음에 3석유류, 그 다음에 4석유류, 그 다음에 동식물 유류까지. 즉, 특수 인화물만 빼고 1석유류 중에서 인화점이 0도씨 이상인 거는 5개에 저장할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제6류염물 있죠? 이 6류염물은 전체를 다 5개에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물음 2번에서는 사류 오염물 중에서 5개 저장소에 저장 취급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없는 게. 없는 거는 특수 인화물하고 1석유류 중에서 인화점이 0도씨 이상인 거는 5개에 저장할 수 있고 0도씨 미만인 것이죠. 이놈은 5개에 저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바닥 면적 1000제곱 이하로 해야 되는 건 아까 뭐였어요? 특수 인화물. 그 다음에 1석유류하고 알코올류였죠. 자, 두 가지 다 만족하는 건 뭐가 있어요? 요 특수 인화물하고 1석유류 중에서 인화점이 0도씨 미만인 것이죠. 그래서 답은 요 특수 인화물하고 제1석유류 중에서 인화점이 0도씨 미만인 것이 바로 조건 1번하고 2번을 다 만족하는 거죠. 다음은 14번 넘어가죠. 자, 14번은 이제 사류염물인 요 톨루엔. 여러분이 우리 용제하면은, 유기용제하면 벤젠하고, 그 다음에 톨루엔, 그 다음에 크실렌. 그래서 우리가 이걸 BTX라고 하죠. 벤젠, 토루엔, 크실렌을 해서 우리가
BTX라고 해요. 그래서 벤젠은 C가 6개, H가 6개. 토루에는 벤젠에서 수소 하나가 메틸기로 바뀐 거, 이게 토루엔이죠. 크실렌은 벤젠에서 H가 2개가 빠져나가고 CH3 메틸기가 2개인 거, 이걸 우리가 크실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벤젠은 우리가 구조식은 이렇게 되고요. 토루엔은요, 수소 하나가 메틸기로 바뀐 거고, 그 다음에 크실렌은 수소가 메틸기, 수소 2개가 메틸기로 바뀐 거죠. 여기에 붙으면 오르토 크실렌, 여기에 붙으면 파라, 세 번째에 붙으면, 두 번째 여기에 메타, 세 번째가 파라죠. 그래서 요건 오르토 크실렌, 여기에 붙으면 메타죠. 여기에 붙으면 이제 파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올소 크실렌, 메타 크실렌, 파라 크실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지금 토루엔에 대한 물음이에요. 그래서 물음 1번은 이제 구조식을 쓰라고 그랬죠. 토루엔의 구조식은 요거죠. 즉 벤젠 고리에서 수소 하나가 메틸기로 치환된 거, 바뀐 거예요. 그다음에 물음 2번은 이제 증기 비중이라고 그랬죠. 증기 비중은 분자량을 공기 평균 분자량인 29로 나눠주는 거죠. 자, 그럼 토루엔의 요 분자량 값 12가 몇 개예요? 탄소가 7개죠. 그러니까 7 플러스 수소 1이 8개죠. 자, 계산하면 여기가 84, 여기다 8, 그러면 92가 되겠죠. 그래서 92를 29로 나눠주면 바로 그 증기 비중이 되는 거죠. 이게 3.17이 나와요. 요 놈이 바로 토루엔의 증기 비중. 자, 이 오염물은 진한 황산과 진한 질산의 혼산으로 니트로화 시켰을 때 생성되는 오염물이 뭐냐. 자, 보시면은 이게 바로 토루엔이죠. 여기에다가 3몰의 HONO2 질산 3몰을 가하는 거죠. 요건 다시 말하면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HNO3로 해도 돼요. 자, 여기에다가 여기서 니트로화 시키면 물이 생성되기 때문에 그 물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진한 황산을 갖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생성되는 물질, 여기에 수소를 밀어내고 NO2, 여기 수소를 밀어내고 NO2, 수소 밀어내고 NO2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생성되는 것이 물이죠. 물도 마찬가지로 3몰이 나와요. 요게 뭐예요? 트리 니트로 톨루엔이죠. TNT 또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피크르산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트리 니트로 톨루엔, 피크르산은 아니네. 피크르산은 트리 니트로 우리가 페놀을 갖다가 트리 니트로 페놀을 갖다가 우리가 피크르산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TNP라는 거 있죠. 요놈이 바로 뭐예요? 페놀이죠. 페놀에서 수소를 밀어내고 트리니트로페놀이라는 거, 요게 바로 피크르산이죠. 여러분이 요거를 갖다 이렇게 그 구조식을 아닌 C6, H5, CH3 플러스 3몰의 HONO3 여기에다가 진한 황산 넣어주고, 요건 뭐예요? C가 6개, H가 여기 2개죠. CH3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NO2가
3개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화학식으로 써줘도 상관이 없죠. (14번) 문제는 상당히 여러분이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15번 나가죠. 자, 15번은 우연물 제조에 관한 사항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을 쓰라는 거죠. 자, 건조공정은 우연물에 무엇가 국부적으로 상승하지 않도록, 온도가, 요 국부라는 것은 일부분만을 갖다가 상승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체를 갖다가 가열 건조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추출공정은 추출관에 무엇이 비정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도록, 즉 내부 온도죠. 내부 압력이죠. 온도가 아니고 내부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번도 마찬가지죠. 증류공정도 내부 압력 변동이 액체 또는 증기가 새지 않도록 할 것. 그 다음에 4번은 무슨 공정이냐. 요 분말이 나오죠. 즉 우연물을 갖다가 가는 입자로 만드는 걸 우리가 분쇄 공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분쇄 공정에 보면은 분진이 폭발이 많이 일어나죠. 분진 폭발. 다음에 16번 나가죠. 자, 16번은 이 5개에 있는 우연물 취급 탱크예요. 여기에 기어유가 5만 리터, 실린더유가 8만 리터, 탱크 각 한 개씩을 갖다가 설치했을 때 방류제의 최소 용량이죠. 중요한 것은 이 우연물에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요. 5개 우연물 요 취급 탱크, 그 다음에 5개 탱크 저장소, 요거의 방류제예요. 그래서 이 5개 우연물 취급 탱크는요, 탱크가 하나 있을 경우에는 탱크 용량의 50%, 2개 이상의 탱크가 있을 경우에는 최대 탱크의 0.5, 즉 50%에다가 나머지 탱크 용량 합계의 10%, 0.1이죠.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게 또 5개 탱크 저장소의 방류제인데요. 탱크가 하나 있을 경우에는 탱크 용량의 110%. 근데 인화성이 없는 물질은 100%예요. 그다음에 2 이상의 탱크가 있을 경우에는 최대 탱크 용량의 110%. 비인화성 물질은 그대로 100%.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요 2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옥내 오염물 취급 탱크가 있는데 요거는 하나 있을 경우에는 탱크 용량 이상, 2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최대 탱크 용량 이상,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리하면 되는데 요 1번하고 요 3번이 가장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요것이 취급 탱크인지 아니면 저장 탱크인지에서 문제에 보면은 옥 외에 있는 오염물 취급 탱크예요. 이럴 경우에는 방류제의 최소 용량은 최대 탱크 용량의 50% 플러스 나머지 탱크 용량의 합계의 10%. 그래서 이 방류제는 지금 최대 탱크가 어떤 거예요? 실린더유죠. 8만이죠. 8만 리터의 50%에서 0.5. 나머지 탱크 용량 합계 5만 리터죠. 이거의 10%니까 0.1. 그래서 4만 5천 리터니까 바로 45 세제곱미터가 바로 그 방류제의 용량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 16번은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자, 17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한 5, 6번은 나온 것 같아요. 오염물을 가압하는 설비 또는 취급하는 오염물에 요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요 압력계하고, 압력장치가 아니고 뭐예요, 이게? 안전장치죠.
요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되는데 요 안전장치의 그 종류를 세 가지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자감 안파라고 그랬어요. 머리 글자. 그래서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그다음에 감압 측에다가 안전 밸브를 설치한 감압 밸브. 그래서 안은 안전 밸브를 병용하는 경보 장치. 판은 이제 파괴판이죠. 이렇게 여러분이 자감 안파 네 가지 중에 여러분이 그 세 가지를 써주시면 되는 거죠. 다음 18번으로 넘어가죠. 자, 18번은 우리가 그 가스계 소화 설비인데요. 예전에는 그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였는데 이게 다 뭘로 바뀌었어요? 불활성 가스 소화 설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불활성 가스 소화 설비는 요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도 있고요. 이너젠 가스 있죠? 불활성 기체. 그 소화 설비도 같이 불활성 가스 소화 설비에 들어가요. 각 물음에 답하셔야했는데 요 전역 방출 방식의 CO2 분사에 대해 요 방사 압력은 고압 시계에 거실 경우에는 몇 메가파스칼 했는데 이건 우리 여러분 화재 안전 기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고압식하고 저압식이 있죠. 저압식은 1.05 메가파스칼 이상이죠. 저압식은 고압식은 이거의 2배죠. 2.1 메가파스칼 이상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고압식을 물어봤으니까 2.1 메가파스칼 이상. 그다음에 전역 방출 방식에서 요 불활성 가스 IG541이죠. 요 헤드의 방사 압력이에요. 불활성 가스는 다 똑같아요. 1.9 메가파스칼 이상이죠. 그다음에 국소 방출 방식의 그 CO2의 분사 헤드는 약재의 양을 몇 초 이내에 균일하게 방사해야 되는 거였는데 요 전역 방출 방식일 경우에는 1분이에요. 60초 이내. 그다음에 국소 방출 방식일 경우에는 30초 이내에 저장량을 다 방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 IG 541 있죠? 그래서 요 IG 541은 요게 질소하고 첫 번째 숫자가 질소, 두 번째 숫자가 아르곤, 세 번째 숫자가 CO2의 함량이죠. 그래서 541은 질소가 52%, 그 다음에 아르곤이 40%, CO2가 8%, 요 함량도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IG 또 01도 있죠? 그 다음에 IG 100, 그 다음에 IG 541. 그래서 첫 번째 숫자는 요건 질소의 함량이고요. 두 번째 숫자는 아르곤, 세 번째 숫자가 CO2죠. 그래서 요 01은요, 아르곤이 100%예요. IG 01은. IG 100은 질소가 100%죠. 그 다음에 또 IG 55도 있어요. IG 55는 질소가 50%, 그 다음에 아르곤이 50%. 그래서 여러분이 함량도 같이 꼭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19번 나가죠. 자, 19번은 이제 오염물 안전관리에 관한 그 세부 기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부 기준에는요, 옥내 소화전하고요, 그다음에 옥외 소화전, 그다음에 스프링클러 설비, 그다음에 물 분무 소화 설비죠. 꼭 암기해야 될 것이 이 수평 거리예요. 옥내가 25m 이하, 옥외가 40m 이하, 스프링클러가 1.7m 이하, 물 분무는 없고요. 그 다음에 그 방수량이죠. 노즐에서의 그 방수량, 옥내가
분당 260리터예요. 옥외가 분당 450리터죠. 스프링클러는 헤드 1개당 분당 80리터. 물분무는 20리터 per 1제곱미터당 1분에 방사할 양이 되는 거죠. 그 방수압이죠. 옥내가 350kPa 이상, 옥외도 마찬가지. 스프링클러는 100kPa 이상, 물분무는 350kPa 이상. 이거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그 수온의 양 있죠? 자, 수온의 양은요, 요 방수량 Q라고 하면, Q1이라고 하죠. 수온의 양 Q는요, Q1에다가 곱하기 요 30분, 여기에다가요, 옥내는 최대 5개, 옥외는 최대 4개, 스프링클러는 헤드 최대 30개죠. 다 이거는 여러분이 기준이 수온은 30분 기준한다는 거. 우리가 그 화재 안전 기준에 우리 소화 설비는 다 20분이죠. 근데 이 우연물은 30분이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옥내는 최대 5개고 옥외는 호수 최대 4개까지만 여러분이 계산한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 지금 1층에 옥내 소화전이에요. 6개, 2층에 5개, 3층에 3개니까 최대 5개까지만 계산하죠. 그래서 옥내 소화전이니까 이 Q는 N, 소화전의 개수죠. 최대, 옥내는 5개예요. 여기에다가 노즐에서의 방수량이 260리터 per 분이죠. 요걸 몇 분 동안? 30분 동안 방사할 수 있는 양이죠. 요거 계산하면요, 7,800리터예요. 그러니까 몇 루베예요, 이게? 7.8루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 5개니까 5 곱하기 7.8 해주면 이게 39. 세제곱이 바로 저장해야 할 수온의 양이 되는 거죠. 다음은 20번이죠. 제1유연물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셔야 했어요. 계속적으로 나오는 문제예요. 자, 1번이 뭐예요? 마그네슘하고 물하고의 반응식이죠. 자, 마그네슘이 물과 반응하면 MgOH2 생기고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금속은 대부분 물과 반응하면 수소죠. 그래서 반응식 완결해야 되니까 마그네슘 하나 서로 갖고 수소가 여기 4개니까 여기 2 들어가면 맞겠죠. 산소 2개 맞죠. 다음 물음 2번은 인화성 고체예요. 자, 인화성 고체라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고형 알코올. 그 밖에 일기압에서 인화점이 40도씨 미만인 것이죠. 미만인 고체.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말은 40도씨 미만인 고체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답은 40이 되겠죠. 3번은 알루미늄분하고 염산과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발생하는 반응식. 자, 알루미늄도 이류연물인데 알루미늄은 몇 가예요, 요게? 3가죠. 양이온 3가예요. 자, 알루미늄하고 뭐하고 반응해요? 염산이니까 HCl이죠. 그럼 알루미늄하고 클로라이드하고 반응하면 요 놈이 3가고 Cl은 마이너스 1가죠. 그러니까 둘이 결합을 하려면 염소가 몇 개 들어가야 돼요? 3개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AlCl3가 돼요. 염화 알루미늄이 되죠. 그 다음에 생성되는 건 마찬가지로 수소 기체가 발생이 되죠. 자, 알루미늄 하나 서로 같죠. 여기 그 Cl이 3개예요. 그럼 여기 3 들어가야 되죠.
다음에 여기 산소가 지금 수소가 3개죠. 그럼 여기 수소가 3개가 되려면 여기 2분의 3을 해주면 수소 3개죠. 이 분수를 없애주기 위해서 다 2를 곱하면 돼요. 여기 2 곱하니까 6, 2분의 3에다가 2를 곱하니까 그대로 3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개수는 맞춰주면 돼요. 그래서 요 마그네슘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좀 자주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잘 좀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되겠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